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12시간 내에 B형 간염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질병청으로부터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습니다. 이후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 정부는 확인할 방법도 의무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방접종 때 나오는 그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가 출생신고에 드는 비용과 책임 소재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우려도 제기하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익명 출산을 돕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우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 시스템과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 둘을 살해하고서 4년이 넘게 냉장고 냉동칸에 보관해온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8년 태어난 여아를 집에서 이듬해 태어난 남아는 경기도 수원의 출산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랜 기간 숨겨졌던 아이들의 시신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감사를 해보니 출산 후 예방접종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피의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했지만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며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해온 피의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와 함께 이웃 주민들도 잘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놀랐죠. 30년을 이 가깝게 살았으니까 웬만한 집은 잘 안 가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 그렇게 어린 집들은 제발 이상한 사람들 모이는 거 없고. 피의자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할인과 아동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살해한 걸 몰랐다고 진술한 피의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정말로 범행 사실을 몰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아기 중에 이런 경우가 무려 2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에서 641명, 서울 470명, 부산 94명 등등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돼 있었죠. 물론 각기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출생신고가 안 됐거나 버젓이 보호자가 있는데도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는 의심스럽죠. 감사원이 이런 아이들 2,000명 중에 의심스러운 23명만 우선 추려서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조사할 아기가 한참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이 와중에 화성에서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영화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외에도 천안, 울산 등등 신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도 한 영화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경기도 화성에 사는 20대 여성을 입건해 아기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 역시 담당 지자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정방문이나 했는데 분이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어가지고 계속 소재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 쪽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생후 한 달도 안 된 자녀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영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신생아 살해나 유기가 아닌 아이 출생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크기 50cm, 무게 800g이었는데 사살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크기 되면 뱃속에서 한 6개월 정도 된 크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경찰은 국가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CCTV 등을 토대로 아이를 버린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A씨의 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친모인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어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는데 A씨가 조사를 거부해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 왔었다고. 그럼 거기도 와서 물어봤대요. 저는 모른다고 그래. 임산부도 없었어요, 근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출산하고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을 병원에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고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자백했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사망한 영아 2명 외에도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까지 모두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살해한 것은 몰랐다고 진술해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아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유령 아동 도대체 어디서 구멍이 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 감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때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간은 지난 2015년부터 22년까지였죠. 네.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비형간염 백신과 같은 필수 접종을 해야 합니다. 네네. 이때 임시 신생아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들 중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6천여 명이었고 외국인을 제외한 2,236명을 조사한 겁니다. 네. 단 1%만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됐는지는 현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백신 접종이면은 질병관리청 소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은 신생아 필수 접종 비용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아갑니다. 이 때문에 담당 부처인 질병청이 이를 알아서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필수 예방 접종 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해서 상시 검사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있는데요. 네. 이 체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 여기에 임시번호에는 산모의 정보를 담지 않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네, 출생신고 의무는 현재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네네. 어겨도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하고요.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이 설령 부모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인다고 해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는데요. 네. 여야, 정부 모두 대체로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4월 정부가 출생 통보제 도입을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의료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 부담과 책임 소재 때문입니다. 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서 아동 보호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기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오늘 복지부가 긴급 브리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를 통하여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는
현재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는 7월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